자,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요. 아까 앞에서 뭐랬습니까요? 정치, 공직자는 바로 뭐냐. 백성이 그러니까는 나라의 근본이다. 그런 것을 잊은 결과야. 정치 실패 문제인 거예요. 사회가 서민의 삶을 방치하고 정치가 서민의 삶을 방치한 결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사회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뭐. 정치 실패라는 것은 정치는 바로 뭐예요? 함께 살면서 부딪히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일이 정치인데 정치가 제대로 작동 안 한다는 얘기는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문제의 근원인 거예요. 자, 제가 우리나라 서민은 광범위하다 했잖아요. 중산층부터. 이게 국세청자료입니다. 소득 활동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2,700만 명 대상으로 상위 4%까지만 세금 떼기 전에 4대 보험료 떼기 전에 상위 4%까지만 1,000만 원이 넘어요. 0.1%는 1억 4,473만 원을 벌어요. 월 수입이죠. 월 수입입니다. 월 수입. 연수입이 아니라 월 수입. 그리고 4%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에 1,000만 원도 못 벌어요. 소위 상위 30%에서 하위 30% 사가 375만 원에서 135만 원이에요. 375만 원이면요. 세금 띄고 소득세 띄고 4대 보험료 떼고 나면은 300만 원대 초 정도로 이렇게 받아요. 예? 그렇죠? 이게 전체 70%가 375만 원 미만이라는 얘기고 전체 그러니까 하위 40% 정도는 최저임금보다 밑이에요. 최저임금보다. 그러니까는 그게 맞지.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중산층부터 저 밑에 대부분 그러니까 한 90% 이상이 다 서민이야. 대한민국은. 서민이야. 소득의 집중이 굉장히 극심한 거예요. 자, 문제는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월급쟁이들 우리가 파란색 막대기가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이 연평균 성장률이요. 오렌지 색깔이 뭐냐? 월급쟁이들 임금 증가율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냐면 그린 색깔은 뭐냐면 자영업자들의 실질 소득 증가율이에요. 90년대 10년은 그래도 플러스가 이렇게 됐었어요. 6.6, 4.3, 1.0%로. 근데 2000년대 10년 되면서 자영업자가 먼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합니다. 예? 근데 2021 지난 최근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는요. 성장률이 2.1%입니다. 연평균 2.1%예요. 근데 월급쟁이들의 임금은 멈췄어요. 0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딱 0이 나오냐 할까봐 내가 소수점 되게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되는 건데 숫자가 보일 때까지 하려다 보니까 0.002%가 증가한 거예요. 사실상 멈춘 거죠. 자영업자는 3.4%씩 연평균 하락해서 줄어들고 있어. 그게 앞에서 본 자영업자들이 지금 4년째 지금 그러니까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이 배경인 거야, 이게요. 예? 그러니까 월급쟁이들하고 자영업자들이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서민이 지금 생존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성장률이 2.1%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 성장률 2.1%에서. 근데 올해는 그러니까는 0.9에서 1%로 지금 전망들 하고 있잖아요. 예? 내년에는 그러니까는 OECD에서 이 확장 재정 성과로 이 효과를 인해가지고 내년에는 한 2.2%가 나올 거다 같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OECD가 가장 높게 지금 보고 있죠. 다른 데는 다 1%를 보고 있는데 OECD만.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이 OECD에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내년에 2.2% 이거 홍보까지 했죠. 네? 기분 좋은 뉴스라고 생각했는지. 근데 문제는요. 이게 올해가 그러니까 1% 채 안 나오는 이것에 기저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2.2%라는 얘기잖아, 이게요. 전년도 대비니까요.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 연평균은 얼마냐? 1.6이라는 얘기예요. 연평균 1.6이요. 그러면 윤석열 때 연평균 2.1이었었어.
윤석열 때 연평균 2.1인데 지금 월급쟁이들은 임금이 멈춰버렸고 평균 실질 임금이 멈춰버렸고 자영업자는 3.4% 하락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연평균 1.6에서는 이게 더 나아지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야.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민생이 내년 2.2%를 가지고 지금 환호자격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요. 이게 일반 사람들은 숫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올해에 대한 기저효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상당 부분은.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 합해가지고 얼마냐? 연평균 1.6이에요. 윤석열 때보다 더 낮아진 거라고요. 자, 여러분들 그냥 퍼센티지 얘기하면 실체가 잘 안 오니까는 한번 봐보세요. 급여생활제 월평균 실질임금의 추세하고 자영업자의 평균 실질소득 봐보세요. 자영업자는 작년도에 1인당 평균이 141만 원이야. 실질소득이. 최저임금보다 한참 미치잖아. 그러니까 아까 10명 중에서 6명이 그러니까 10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평균이니까. 근데 이게 저기 2000년에 207만 원이었었어. 이거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더군다나 뭐냐면 문재인 정권 때부터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었어. 떨어진 게 197.6만 원에서 쭉 떨어진 게 이게 문재인 정권하고 윤석열 정권 때 이때야. 근데 윤석열 정권 때 들어와가지고 급여생활자들도 떨어진 거야. 에? 멈춰버린 거죠. 멈춰버린 거죠. 350만 원 정도. 아까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 얼마였었습니까? 일본은 지금 3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 300만 원이 지금 해진다 했잖아요. 쫓아가고 앉아 있는 거야. 우리나라 한국이 임금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야. 쫓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요. 일본을. 지금 성장률 내년 2.2% 가지고 세상 여러분 바뀔 것처럼 가죠? 안 바뀝니다. 지금 추세로는요. 여러분 거기다 이제 자산 봐봅시다. 자산 보면 끔찍해요. 국내 성인 1인당, 성인이라는 것은 되게 20세 이상 이렇게 생각할 때 1인당 순자산 추이예요. 상위 1%는요. 이게 뭐냐면 2016년이 뭡니까? 박근혜 마지막 해였었고요. 2021년이 문재인 사실상 마지막 해고 2023년은 이제 윤석열 저거니까요. 상위 1%의 순자산이 문재인 기간 동안에 88억에서요. 133억으로 증가합니다. 1인당 순자산이요. 성인 1인당. 그러니까 부자들 만약에 뭐 3인 가족, 4인 가족이면 곱하기 3 내지 곱하기 4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대부분 이게 부동산 자산이 올라와서 이게 된 거겠죠, 이게. 예? 상위 10% 내려오는 순간에요. 상위 10%를 보게 되면은 성인 1인당 상위 10%의 평균입니다. 22억에서 33억으로 한 11억 정도 이렇게 증가했어요. 근데 상위 1% 얼마가 증가한 겁니까? 한 50억 정도가 증가한 거예요. 50억 정도가. 문재인 정권 때. 근데 하위 50%.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민들의 절반. 이건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20대들 중에 보게 되면은 뭐 자산이 하나도 한 푼도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심지어 뭐냐면 빚까지 있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이요. 2016년에 1175만 원이었는데 2020년에 1807만 원. 그 다음에 2024년에 1891만 원. 2천만 원도 안 돼. 네? 그러니까 자산 증가해서 거의 소외가 된 거지. 하위 50%는. 이게 대한민국 서민들의 모습이에요. 아까 앞에서 소득 봤죠? 전체 70%, 하위 70%. 하위 50% 순자산 봐보세요. 네?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라고요. 근데 무슨 쓸데없는 있겠어. 네?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 이 국민 자살률이 1위 하고 하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사회가 붕괴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교수님, 지난달에는 100일뿐이 안 됐는데 너무 지금 야속하게 지금 평가하는 거 아니십니까? 또 되면 10월달 되니까 4개월뿐이 안 된 정권한테. 맞아요. 제가 그랬잖아.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고.
잘 먹긴 첫 단추는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얼그러지기 때문에 처음이 중요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24년까지, 작년까지의 경제 수치를 보고, 올해 경제 통계를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러면 달라질 거냐는 것은 뭘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야? 이거 사람이 하는 짓이야. 다 사람이 만든 거야, 이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러면, 정책이라든가 뭐가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지 이게 앞으로도 바뀔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책에 변화가 없어? 그럼 뭐가 바뀌겠어요? 이 추세가. 자, 25년 월급쟁이들 한번 봐봅시다. 25년 1월 달에 월급쟁이들의 전체 평균 실질임금입니다. 올해 1월 달에 429만 원이에요. 평균. 여긴 그러니까는 정규직, 비정규직 거의 다 포함한 겁니다. 429만 원. 근데 이게 2022년도에 450만 원이었었어. 문재인 정권 때죠. 22년 1월 달이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4년이야. 예? 1월 달이요? 자, 그럼 2월 달. 1월 달은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수당석권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2월 달은 좀 이제 4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21년도에 389만 원이었었어. 25년도에 355만 원이고 2월 달에 좀 높게 나오는 이유는 설이 가끔가다 2월 달에도 있잖아요. 1월 달하고 2월 달에 좀 날아갔잖아. 예? 그 결과인 거예요. 3월 달 362만 또 떨어지죠. 2월 달보다. 근데 이건 3, 4년 전이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월급쟁이들의 실질 임금이. 아까 일본을 쫓아가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요. 4월 달 4년 전 4월 달이 뭡니까요? 윤석열 탄핵 받은 달이야. 340만 원. 예? 그래도 4월 달은 그래도 4월 달은 어떻습니까요? 비슷하게 그래도 회복된 거잖아. 비슷하게요. 5월 달 봐보세요. 5월 달에 드디어 지난 5년 중에서 제일 높았어. 337만 원으로 4년 전에 335만 원보다 2만 원이 올라갔어. 이게 민주주의 회복의 힘인가 봐. 예? 예? 5월 달에. 자, 6월 달 봐보세요.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달입니다. 이거 올해입니다. 이게 올해. 6월 달에 4년 전하고 비슷하잖아요. 만 원 좀 차이가 있지만은. 예? 7월 달. 7월 달 어떻습니까요? 작년보다 아픈 부분이지만 작년이 오히려 최고 기록했고요. 25년도 저기 21년도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잃어버린 4년, 5년 수준인 거야. 지금 월급쟁이들이요. 실질임금이. 그러니까 죽겠죠. 올해 1월달부터 7월달 전체 급여생활자의 월평균을 보게 되면요. 정확하게 4년 전입니다. 2022년. 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한 300만 원 버는 사람은 월급 월급이 300만 원. 이거 서민이잖아, 서민. 서민 아니에요. 예? 자영업자, 서민들 다 이렇게 힘들어. 자영업자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그들이 살아야지만 된다. 이재명 대통령 정확하게 보신 거야.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인터뷰하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고 있다. 내수 기반이 붕괴된 것 같다.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자, 이거를 윤석열 때하고 그 이후하고 비교해 봅시다. 윤석열 때가 1월 달부터 3월 달이니까 22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됐죠. 4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윤석열 탄핵 이후잖아. 21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됐어. 예? 그러니까 도찐개찐인 거예요. 도찐개찐이죠. 6월 7월이 이재명 정권 때죠. 2달. 8월 달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국가 뭡니까? 정보 자원 저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 것도 있지만 지금 6, 7월 달에 보게 되면은 거의 그래도 2021년 수준이 회복된 거야. 예? 그나마. 그러니까 멈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6, 7월 달에 그나마 이게 지금 이게
멈춘 정도인 거야. 근데 6월 달에는 오히려 윤석열 때가 더 높았잖아요. 예? 자, 이것만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규직 상용직들 다 포함한 거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월급쟁이들이 누구냐? 임금노동자, 임시직, 일용직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요, 민주당에 투표 안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계급 친화적인 투표가 안 이루어진다 그러죠? 왜 안 이루어지느냐? 이 사람들의 수입을 보면 알 수 있어. 얼마나 끔찍하냐면요. 1월 달에 올해 151만 원이야. 1월 수입이요. 예? 이게 언제 되냐면 2019년보다도 낮은 거야. 어려운 사람들은 더 나빠, 상황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갖겠어. 민주당 정권 들어선다고 해서 무슨 희망을 갖겠냐고요. 예? 문제는 앞으로 낮을 거라는 희망이 있어야지 그나마 좀 또 지지할 게 아닙니까. 이 인원수가 적지 않아요. 2월달도 그랬습니까? 2020년, 21년 이 수준인 거야. 그 다음에 3월달 153만 원인데 이게 2019년 거의 수준이잖아요. 4월달 2019년. 그러니까 이 가장 힘든 사람들이 더 아주 그냥 안 좋은 거예요. 5월달 봐보세요. 2018년과 19년 사이에 6월달 147만 원이죠. 2018년도 거의 수준이야. 7월달이면은 이재명 정부에서 마지막 적었는데 153만 원인데 이게 2019년하고 똑같아. 그럼 이들이 볼 때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얘기한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은 뭔가 우리도 점점 형편이 좀 나아지겠는 거 했는데 지금 153만 원 이거 어떻게 삽니까? 예? 이런 이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죠. 교수님 이제 네 달뿐이 안 됐어요. 그러면 네 달뿐이 안 되고 알아요. 문제는 내년도에는 달라질 것이냐를 우리 과학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잖아. 과학적으로. 예? 그냥 막연한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합해서 보게 되면요. 132만 원이야. 평균이. 예? 2019년 수준이야. 예? 가장 낮은 곳에서 사는 분들. 이 132만 원이 아까 자영업자들 142만 원과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 평균이나 임시 일용직 이런 사람들하고 거의 지금 그러니까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정치에 관심을 갖겠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자기들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안 보이는데. 예? 해보세요. 1월 3월 달은 그러니까 내란 상황이었기 때문인데 151만 원. 저기 2019년, 20년, 4월달, 7월달, 뭐 정치 리스크가 없어진 때도 마찬가지란 얘기고요. 예? 6월달, 7월달에도 정권이 바뀌어도 변화가 없다 이거죠. 예? 자, 이거 밑에 저기 있네. 이게 이제 올해 이 수치가 이게 지워져 버렸네. 뭐가 컴퓨터 입력한 데이터하고 저거 됐는가 봐요. 이게 뭐냐면은 1월, 3월, 4월, 5월, 6월, 7월이에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 월 수입이 자꾸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매달 이건 비교가 되잖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요? 자, 지금까지 이게 지난 35년 이상 진행되고 고착된 구조예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향후에 어떻게 이게 반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요? 예? 4개월로 평가한다고 자꾸만 그러시는데 문제는 정책의 변화가 보이면은 앞으로는 낮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책 변화가 없으면은 추세 변화가 어떻게 지난 35년간 진행된 게 갑자기 무슨 또 변해집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현실이 이렇다 이거예요. 현실이
100만 원대에서 130, 40만 원, 30만 원, 이게 300한 50만 원 안팎에 세금 떼고 뭐 할 때, 예? 악해서 성장률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요. 아까 얘기했죠. 급여 생활자들은 소득이 멈추고 월급이 멈추고 자영업자들은 3% 이상씩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 예? 이거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 소득세율을 제가 그랬잖아요. 소득세율을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은 OECD 38개 국가 중에서 많이 내는 편이에요. 소득세율이 높은 편이야. 예? 11위 정도 되니까 38개 국가 중에서 평균보다도 높으니까요. 네덜란드하고 똑같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거치는 세금은 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거예요. 실제로 거치는 세금은. 왜? 세금을 제대로 안 건다는 얘기죠. 안 걷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죠. 뭐 당연히. 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는 이 조세가 기본적으로 소득 재분배를 기대하잖아요.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야. 소득 재분배가. 예?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세율은 잔뜩 높여놨는데 다 빼주는 거야. 빼주는 거야. 공제로. 예? 고소득자한테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걸 세금 가지고 우리가 재분배를 일정하게 한다는 게, 예?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상식적인 얘기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형 자본주의는 사실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정치인들과 공직자가 자기 역할 안 하는 거지. 제가 그랬잖아요.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1인당 거의 한 300만 원씩 적게 지급받고 있다. OECD 평균보다. 이게 프랑스가 세 번째인데, 프랑스 얘기 뒤에 좀 할 얘기가 있어요. 300만 원, 1인당 그러니까 1년에 300만 원씩 적게 지급받고 있는 거예요. 사회소득으로,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이거 국민의 권리야. 이걸 적게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지금 프랑스가 시끄럽죠? 이 쥐커만이라고, 예? 가브리엘 쥐커만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한테는 많이 알려진 저기 학자가 그 21세기 자본을 쓴, 예? 그 사람이 이제 제자거든요. 나이 30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소득 분배 이거에 많은 연구 결과를 낸 이 젊은 유망한 학자입니다.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사회소득 격차가요. 프랑스는 GDP 대비 30.65%야. 우리나라는 절반인 15.315%고 정확하게 절반이야. 보게 되면 정확하게 절반이잖아요. 반이야. 프랑스하고 GDP 대비로요. 이거를 GDP로 대입해서 계산하면요, 우리나라가 거의 한 400조 정도로 가.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사회소득을 지급을 못 받고 있는 거야. 이게 국민 1인당으로 보게 되면요, 거의 760만 원 꼴이야. 1년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하게 되면 3,030만 원 정도를 적게 받고 있는 거야. 프랑스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 프랑스는 이렇게 많이 주니까는 저렇게 재정이 지금 박살난 거 아니냐. 그러죠? 아, 그래. 재정이 그래 됐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프랑스에서는 지금 뭡니까요? 이 쥐크만 저기 세금 도입하자고. 지금 프랑스 지금 알잖아요. 이걸 국민 중에서 10명 중에서 8명이 지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보든 보수든 떠나가지고. 이게 내용이 뭐예요? 자산이 1억 유로, 우리나라 돈 한 1635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되는 사람한테, 슈퍼부자들한테 매년 2%씩 세금을 걷자 이거야. 예? 이걸 프랑스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금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 지금 와서 보수적인 정치인들도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지지하니까는, 얘네들은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부족해? 그럼 세금 걷어자 이거야. 누구한테?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해결하자 이거야. 그거를 지금 뭐냐면 연금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막 저기 연금 줄이고 그동안에 사회가 지원해주던 걸 줄이겠다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 국민은 이렇게 대응을 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아, 국가 재정을 파탄시켰으니까는, 예? 더 지출을 줄여야 돼. 이런 식으로 가죠. 우린 별로 받는 것도 없는데 지출 더 줄이라고 그랬지. 정반대의 풍경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프랑스가 정반대의 모습인 거야. 예? 물론 프랑스에서도
소위 말해서 뭡니까? 루비통 거의 회장 같은 사람은, 이거 큰일 날 소리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 당연히 그러지. 그 부자들이 그렇게 반발하는 것은 저는 이해해. 자기들이 그만큼 부담을 많이 지는 거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순자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2경, 2경이 넘습니다. 근데 약간, 우리나라 앞에서 보였죠? 상위 1%가 보유한 순자산이 5,745조 원입니다. 5,745조 원이야. 이들의 1% 이내가 이게 갖고 있는 아까 앞에서 뭐랬습니까? 평균 순자산이 얼마냐면요. 달러로 표현하면 한 1천만 달러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저 2023년도에 얼마까지 올라갔다 섰습니까요? 저 88조에 있던 것이 138조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이건 1천만 달러 되는 거야. 자산이 1천만 달러. 이건 미국에서도 굉장히 부자지. 1천만 달러면요. 자산이 순자산이 부채 제외하고 1천만 달러. 이건 그잖아요. 밀리언 달러가 아니라 1천만 달러. 이 상위 부자에게 2% 프랑스처럼 세금 부과하면 얼마 우리가 세수 확보할 수 있는지 아세요? 115조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 1인당 222만 원을 지급이 가능해. 너무 많이 부과하는 거 아니냐. 그럼 1%만 부과해드려도요. 57조 한 5천억 원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1인당 111만 원씩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재정을 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공제 없애버리고 n분의 1로 인적 공제만 남기고 했을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거기에 정부가 그러니까는 매년 자연 그 증가분 그 복지 지출의 자연 증가분까지 합치게 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1,200만 원,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4에서도 OECD 평균 정도로 만드는 이 수준이라 그랬잖아. 근데 자산의 불평등은 더 심하죠. 오늘 제가 자산 불평등 처음 얘기하는데 프랑스가 이게 터졌기 때문에 이거 프랑스에서 이거 안 터졌으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 교수 빨갱이냐 이랬을 거야. 프랑스가 지금 GDP 대비 정부 채무가 100%가 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자 갚는데 버겁고 막 이러니까는 지금 재정 개혁하겠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 국민연금을 지금 이 칼질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 지원해주던 거 줄이고 이렇게 하니까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줄여? 에? 세금 더 걷어 거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자한테. 세금 더 걷어서 해결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지금요. 자기들이 누리는 혜택을 줄일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보다 2배 이상 보는 혜택을. 예? 이게 바로 뭡니까요? 그 나라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 민주주의 의식 수준인 거야. 예? 이게 만약에 정치적으로 성공하면은 21세기판 프랑스 대혁명이죠, 뭐. 프랑스 대혁명.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을 역사 속에서 현대사회로 넘어오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의 사건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미국에 그러니까 이 독립과 더불어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이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건 뭐랬습니까? 불순한 자들의 그러니까는 예? 반란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프랑스 대혁명은 지금 인류 역사의 가장 자랑스러운 하나 유산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그렇죠? 이거 하면 이게 21세기판 프랑스 대혁명이죠. 이게만 성공한다면, 정치적으로 성공한다면. 그래서 지크만이 굉장히 지금 인기가 지금 자기 스승보다 지금 더 올라가가지고, 예?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뭐냐면, 정치인들이 지금, 국민들이 여론이 이러니까는 전부 다, 정치인들은 뭡니까? 국민들한테 밑보이면은 다 선거에서 질 테니까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정치적인 수준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거 지출도 줄여야 돼. 이렇게 오히려 접근, 가뜩이나 지금 받는 것도 별로 없으면 더 줄이라고 이렇게 합니까? 프랑스 국민들은 자기들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왜 이걸 줄여야 돼? 부자들한테 더 얻어가지고 해결해. 이거잖아, 지금요. 접근하는 게. 자. 지금 우리가 민생을 해결 안 하면은 내란 종식 또 실패합니다. 또 살아나. 그들은 또 살아나요. 예? 좀비처럼 또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왜? 대부분 서민들이 너무 피곤한 거야, 살기가. 그래서 내란 종식 이런 게 안 들어와. 기회 안 들어와.
예? 여러분들처럼 깨시민들이나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경제적 상관관계 없이 계속 지지하고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요 별로 그거 안 들어와. 예?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미 진단이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백성이 가장 근본인데 나라의 근본 즉 백성이 하늘이다 이거예요. 하늘. 오늘날로 표현하면 서민이 나라의 근본이고 서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정치고 공직자의 역할이고 이건데 이들을 하늘로 여기고 하늘로 섬기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 해결하는 길은 뭐예요? 이분들이 지금 먹고 쓸 돈이 별로 없는 거야. 왜? 사회소득이 너무 적어가지고. 예? 너무 불평등이 심하니까 부자들한테 유리한 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돌아가고 앉았으니까 즉 정치는 존재하지 않고 시장만 작동하는 거지. 시장은 뭐랬어요?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라 했잖아. 돈 있는 사람이 돈 벌기 하기 쉬워.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준이요 정치적인 의식 수준이 민주주의 수준이 이게 지금 대비되는 게 프랑스를 겪으면서 자, 프랑스 저 엄청나게 망가졌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 프랑스는 지금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새로운 실험을. 자 오늘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민생이 왜 제가 가장 낮은 곳을 하늘로 여겨야 되고 하늘로 섬겨야 되는 일을 이해되십니까? 옛날 성인들부터 옛날 오래전에 옛날에 성인들도 백성이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했고, 예? 백성이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백성이 그러니까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랬잖아요. 예? 백성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고 공직자의 역할인 거야. 예? 상식인 거야. 상식. 옛날부터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상식적으로 왜 인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는 그게 상식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정치인이 할 일은 뭐냐? 백성을 하늘로 여기는 거야. 하늘로 섬기는 겁니다. 서민을 하늘로 여긴다는 건 뭐냐? 무슨 뭐 그러니까 귀족처럼 대우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게 해주라 이거예요. 먹고 살게. 근데 대한민국의 월급쟁이들하고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지금 너무 힘들다 이거야 지금요. 원인이 뭔지 다 나왔잖아. 근데 정치가 작동이 안 되는 거지. 사회가 공동체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왜? 정치가 실패했으니까. 정치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왜 정치가 관심을 안 갖습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예? 정치인들은요, 표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 눈치 봅니다. 볼 수밖에 없어. 그게 민주주의의 장점이야. 근데 국민들이 관심 없으면요, 정치인들 계속 뭡니까요? 기득권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죠.